윤일병 사망 사건 가해 장병들에게 군사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내려진 검판인데요. 군 검찰이 재판에 넘긴 병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주범 이모 병장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장병들도 징역 2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확정할 만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 어렵게 표현이 돼 있지만 결국 윤일병이 숨질 것까지는 가해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폭행과 가혹 행위를 했고 또 윤일병이 쓰러진 뒤에 거짓말을 하며 치밀하게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고 또 서로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면서 살인죄 버금가는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45년형을 내린 의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단,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선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요. 네. 만약에 살인죄가 유죄가 될 경우에는 네. 자신들이 초기의 수사와 기소한 부분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검찰관하고요. 네. 수사관들에 대한 중징계 내지는 사법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최소한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45년형을 왜 내렸냐? 네. 그냥 이제 국민들 여론 이제 비난 면피하려고 하는 거죠. 상해치사죄는요 판례상 보시면 네. 15년이 15년 이상이 없습니다. 그 최대 30년까지 내릴 수는 있지만 판례를 네네. 보면 15년 네, 정도가 그렇기 제일 때문에 많다는 사실상 거죠. 이 판례는요 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그 새로운 판례를 네. 군사법원이 만들어낸 것이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이제 대표님께서는. 살인이냐 상해치사냐 네. 이것은 이제 죽이려고 때렸냐 네네. 때리다 보니 죽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군사법원에서는 때리다 보니 죽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이 법원 말고 다른 어떤 그 군 법무관들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45년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선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임 소장께서도 새로운 어떤 그 판례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0년형까지 선고를 할 수 있고 또 네. 거기다가 사안에 따라서 1.5배의 중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중처벌을 할 수 그래서 있고. 이제 예. 45년형이 네. 됐는데 그런 판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사 법관들의 말에 따르면 양심적으로는 이것을 살인죄를 할 수가 없는데 예. 만약에 살인죄를 하지 않고 15년형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어떤 그 여론의 문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선고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내부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또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비난하는 여론도요. 그러니까 이제 45년이라는 중형을 그러니까 선고한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 그 울산 계모 예. 사건 같은 경우에 1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은요, 2심에서는 이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결문에 나오는 것들을 인용해서 저희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거 불능 상태, 그러니까 아동이 엄마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거라는 요소. 그러니까 보호자가 공격한 예죠. 윤일병도 사실상 이등병, 아동과 비슷한 조건이죠. 네. 그리고 국가가 또는 선임들 또는 그 지휘관들이 보호해야 될 병사죠.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거 불능 상태다. 그러니까 조건이 비슷하다라고 저희가 이것을 상정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의 참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해 장병의 그 변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죠. 뭐 물론 이제 자기 의뢰인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제 항소를 하겠죠. 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뭐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항고 이전에 과연 그 군 검찰이 그 살인죄에 대한 유죄를 입증할 만큼 공판에서 열심히 다퉜는지를 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사법연수원 갓 졸업한 법무관 3명이서 도토리 키재기식의 어떤 법률적 견해를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건이 민간에서 벌어졌다면
검사급들이 나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저쪽의 대규모 변호인단과 맞붙었을 때 법리 논쟁이 한층 더 고조되고 논리도 더 탄탄한데 네. 재판 재판 내내 뭐 어떤 법무관은 졸고요, 어떤 법무관은 웃고 농담하고 떠들고 한 법무관 혼자만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재판도 사실상 재판장이 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임명한 준장 한 명 네네네.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주신군판사는 소령 별로 뭐 경험이 없습니다. 부심은 뭐 더 경험이 없는 예. 대위 남성이 들어왔는데요. 이 경우 재판부도 사실상 굉장히 재판을 이상하게 진행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유족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네네네. 사태도 발생했었습니다. 예. 재판정의 그 상황을 자세히 전해주셨는데, 근데 뭐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또 이 판결이 그 군 내에도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무섭죠. 예. 왜냐하면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죽음이란 게 꼭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라고 네. 생각하고 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구타의 사망 사고가 그냥 가슴 한번 때렸는데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때림으로 인해서 이 후배를 때림으로 인해서 혹시 죽는다면 나도 네. 이렇게 45년형. 자, 이 사람들이 지금 23살, 24살, 22살 예. 이렇습니다. 45년형이라면은 60대 후반까지 그렇죠. 징역형을 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 가히 충격적인 거죠. 평생을 이제 거기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중형이 내려졌다는 것은 네. 어떤 그 가학행위 또는 구타행위를 하는 데 대한 상당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군 검찰이 항소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재판은 여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은 고등군사법원으로 가야죠. 네. 이제 국방부에 있는 지금 3군 사령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1심이었고 이제 2심은 국방부에 있는 고등군사법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오는데 서로 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또 항소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군사법원에서의 판결은 끝나고 네. 이제 민간에 있는 대법원으로 가서 마지막 3심을 하게 됩니다. 민간까지 가서. 네, 그래서 최소 한 8개월에서 길게 한 1년 정도는 마지막 판결까지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항소를 한다면 이후 법정에서 또 뭔가 치열하게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까요? 뭐 치열한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항소부가 이제 그 고등군사법원이기 때문에 검찰도 이제 항소부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네. 검찰관이 바뀝니다. 그럼 검찰관이 누구가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또 더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네. 피해자 법률 대리인도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 피해자 진술권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네. 또 이제 변호인들도 사실상 1심 변호인들이 바뀔 수도 있겠죠. 피고인 측 네. 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서 변론을 강화한다면 이 논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은 형량을 덜고 네. 살인죄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검찰관은 살인죄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 법률 대리인도 살인죄를 입증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처벌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윤일병 이전 그리고 윤일병 이후에 군 지휘관들도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임태훈 소장도 그렇지만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네. 우리가 같이 지금 몸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정말 이 군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마련한 상당한 원안이 있고 예. 거기에다가 저희 위원들이 추가한 추가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아마 지금은 중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예. 그것이 앞으로 발표가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아니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손을 댔단 말인가? 이럴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야말로 네. 기존의 뭐 개선 이번에는 뭐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혁신적인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네. 그것이 당장에 적용돼서 내일부터는 사고가 일절 생기지 그렇죠. 않는다.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는 생깁니다. 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 최대한으로 그 사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지 없애기 위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상당한 성과가 나오고 또 우리 군 지휘관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안은 그럼 언제 발표가 되나요? 지금은 잠정적으로 12월 15일 날 12월 15일. 발표를 할 예정이고 예. 다음 주입니다. 11월 7일 날 네. 2차 전체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에서 한 26가지 정도의 의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거기에는 뭐 상당한 어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군 사법제도 개선, 네. 그리고 군 인권 옴부즈만 제도,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을 네. 또 지급할 건가 말 장병들에게, 건가, 예. 뭐 그런 것도 심층 토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같은 분과에 계신데 여러 논의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획기적인 안들이 많이 나왔는지 뭐 방금도 말씀 몇 가지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안을 예. 그 성안하기 전까지는 좀 보완을 유지해달라는 네네. 국방부 요청이 있었고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군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층 진전된 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아니라 예. 도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예. 때문에 실상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국방부도 노력하고 있고 예. 위원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여기엔 또 갑론을박이 상당히 또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내용도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진전된 안이 성숙되게 될 수 있도록 전체 회의에서 1시간가량씩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방금 군사법제도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어떤 문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건가요? 네, 아까 윤일병 사건에서도 예. 봤듯이 저 재판할 때 준장 한 명이 그 심판관을 하잖아요. 네. 재판장을 맡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그게 과연 법관이 아닌 군인이 그렇게 그 재판장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에서부터 사단장이 감경권, 지휘관들이 감경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45년형이 내려왔는데 지휘관이 이거 너무 많다 해서 뭐 반으로 쭉 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좀 있어 왔거든요. 네. 그 감경권이 과연 합리적이냐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부터 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 인권 옴부즈만 지금은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군에서 다 조사하고만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국민들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은 민간도 개입해서 같이 조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그 강력한 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원안인데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혁신위를 하면서 놀라운 게 예. 이제 여기 있는 임 소장처럼 아주 진보적인 위원이 있죠. 그리고 또 군인이 있죠. 예.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또 위원이 있습니다. 예. 이 세 부류가 충돌을 하는데 그런데 군인과 여기 있는 임 소장처럼 아주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생각이 조금 비슷해요. 군인들은 군인들 그렇습니다. 생각이요? 군인들은 이참에 정말 우리가 그 확실하게 혁신하지 못하면 예.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많은 어떤 그 위원들은 네. 이렇게 해서 안보가 지켜질 건가 예.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을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 뭐 가봐야 또 뻔하겠지 예.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국민들께서 이야 이렇게까지 양보했구나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혁신위에서 개혁적인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군이 변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는 일인데 오히려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합리적인 것과 불합리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재판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성, 불합리성이 선명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는 군 판사는 왜 보직을 자꾸 변경하느냐 검찰관을 했다가 네네. 군 판사 했다가 그러는데 이 보직 변경도 좀 못하게끔 하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오랫동안 법률가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판결을 제대로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서는 부장 판사 이상이
재판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령급 이상의 법무관이 재판장을 한다든지 예. 군판사의 보직은 전역할 때까지 군판사만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네. 뭐 1심만 재판을 군사법원에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또는 획기적으로 아예 그냥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회만 운영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군이 디펜스만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네.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일병 사건이 어떤 분기점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도 군 가혹행위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좀 터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가장 시급한 뭐 휴대전화도 주는 뭐 이런 안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에 대한 우려는 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일단 해결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우리 병사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병사들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소모품에 불과하냐. 우리 간부들, 부사관, 장교, 장군 이런 간부들이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 네. 병사들 뭐 한번 지나가면 끝이지 뭐. 얘들 사용하고 그냥 나가면 끝이고 존중하지 않아도 될 대상이고 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간부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 병사들 스스로도 나는 그냥 이따가 가면 끝이지 뭐. 네네. 이러한 자기 스스로 자기 비하적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이 군대 와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네. 중요할 것 같고 나는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병사들의 문화는 전형적인 일제잔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군 시기에 병사들은 네. 거의 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병사를 하고 예. 일부 소수 엘리트 장교들이 군을 지휘하기 때문에 항상 병사들을 억압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니죠. 우리 병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제일 똑똑한 병사들입니다. 오히려 장교들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있어요. 예. 학력으로 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고 아까 또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또 유명무실할 예. 것이 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몇 가지 또 추가안들이 해가지고 30몇 가지 안에 있는데 그것이 1번부터 30몇 번까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에는 중간중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예산 심의에 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미 국방 예산은 다 청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 예산으로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국회의원들과 기획재정부에서 네. 이 병역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같이 해주어서 지금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한 1,몇백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는 모든 안을 통틀면 네. 한 1,000억 원대 초반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돼야 저희들이 내놓은 안들이 예. 해결이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 시스템들이 이빨이 다 빠져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다 각계격파되어서 유명무실한 안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국회의원들께서 예산을 태워주는 것. 비록 다른 데서 다른 부처에서 예산을 좀 빼오더라도 네네. 기존에 예를 들어 전투기 사는 거 예. 사지 마. 그 대신 이거 해.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좀 염출을 네. 해서 이 예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병사들에 대한 시각이 변해야 되고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사에 대한 그 시각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병사들도 자존감을 가지려면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과연 제대로 가능할지. 그러니까 지금 그건- 형태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이제 간부들이 바라보는 병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신윤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군림하려는 군대, 지배하려는 군대 이것이 과거 제국주의적 일제 잔재다라는 것이 뭐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동맹군,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군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예. 물론 징병제는 아니지만 징병제 일때도 미군은 군림하는 군대는 아니었습니다. 네. 협치하는 군대, 협동하는 군대 이런 것에서 장군과 이등병이 함께 전장에 나간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군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장군들부터 의식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육 체계들을 좀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교육을 대통령께서 강화를 지시하셨지만 네. 여전히 인권 교육이 형용화되고 있고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이 형용화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특히 인권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양성평등교육원에 맡겨놨어요. 네. 양평원은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존의 국방부와 함께 인권단체와 함께 더불어서 같이 교육교재를 만들었고 네. 그것을 가지고 야전에 교육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는 같이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저 같은 사람은 부담돼서 부르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사 풀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외부에 있는 인권 강사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면은 교관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분들을 함께 모아서 TF를 구성하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인권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까지 할 수 있는 네.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뭐 예를 들면 인권국을 설치한다든지 자체 내에 군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찰청처럼 네네. 이렇게 외부 위원들이 들어와서 조사도 같이 하고 네. 공고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한다면 우리 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대, 나가서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네네.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인권을 강조하면 지휘권이 무너진다라는 예. 잘못된 인식 때문에 간부들이 인권 얘기하면 무서워하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나타나면은 겁내고 네. 이러거든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저 오늘 두 분이 뭐 군 개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좀 잘 실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